자, 그러면 이제 보험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좀 알아둬야 될 것 같아요. 발병률이 높은 그런 질병은 어떤 건지, 그리고 보상은 어떤 식으로 받아야 되는지, 그러면 어떤 질병부터 있는지 우리 김재우 전문가에게 좀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발병률이 높은 질병, 암 모르시는 분 한 분도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암보험이 없으시는 분들도 거의 없으실 거예요. 하지만 내가 암에 걸렸을 때 진단비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를 아시는 분들은 별로 없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암이 고해감, 일반암, 소해감, 유사암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그냥 암에 걸렸다고 모든 금액을 다 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암에 따라서 진단비가 다 차등이 있기 때문에 지금 표를 보시고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청취해 주세요. 고해감이란 뇌암, 뼈암, 백혈병. 백혈병은 들어보셨죠? 근데 고해감이란 암을 치료할 때 진단비가 좀 많이 드는 암이에요. 그리고 발병 확률이 별로 없어서 고해감이라고 따로 분류를 하고요. 일반암이라고 하면 소해감이랑 유사암, 고해감을 제외한 모든 암을 일반암이라고 해요. 그리고 요즘 소해감으로 분류된 암들이 많으세요. 여기 소해감으로 분류된 암들은 여러분들이 제일 자주 아실 거예요. 유방암, 방광암, 전립선암, 자궁암 이렇게 잘 걸리는 암들에 대해서는 요즘은 소외감으로 분류를 해서 진단비를 좀 차등을 두고 있어요. 그리고 유사암이라고 해서 갑상선암 많이 들어보셨죠?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기타 피부암을 유사암이라고 분류를 해서 진단비를 일반암의 한 10%에서 20% 정도 예전에 주고 있었는데요. 요즘은 좀 바뀐 게 생명기사는 일반암에 대해서 100%를 지급하고 손해보험사에서도 100%를 지급을 해요. 하지만 유사암에 대해서는 생명보험사에서는 일반암의 10%에서 20% 정도만 지급을 해요. 그리고 현재는 2천만 원까지 가능한데 이것도 생명보험사에 따라서 다 각각 틀리기 때문에 어떤 보험사에서는 10%에서 20%, 어떤 보험사에서는 1,000만 원, 2천만 원 각각 틀리기 때문에 보험사를 선택을 할 때 유사암의 진단비가 얼마 정도 책정이 되어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되세요. 그리고 손해보험사는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이 가능한데 요즘 또 한시적으로 유사암에 대한 진단비를 2천만 원까지 가입 가능하게 해주는 손해보험사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손해보험사가 다 똑같은 게 아니고 모든 생명보험사가 유사암에 대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니라 내가 유사암, 즉 갑상선암에 걸릴 확률이 많다라고 하면 유사암에 대한 진단비가 훨씬 많은 그런 손해보험사나 생명보험사를 선택을 하시는 게 유리하실 거예요. 그리고 소외감은 일반암에 한 10%에서 40% 정도 지급을 해요. 만약에 일반암의 진단비가 1,000만 원이라고 하면 이런 유방암이나 방광암, 자궁암에 대해서는 최대 400만 원까지 생명보험사는 지급을 하고요. 손해보험사에서는 일반보험 가입 금액과 똑같이 100%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발병률이 제일 높은 질병이 암이다 보니까 이제 암을 중심으로 먼저 좀 설명을 좀 도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암과 관련해서도 좀 나뉘어서 보니까는 고해감도 있고요, 유사암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소해감 이런 식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각각의 질병들 그리고 발병률이 높은 그런 암들의 종류까지도 잘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은 어떤 질병이 이제 보장 범위를 어떻게 받는지 이런 것들도 좀 알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김소영 전문가께서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암 다음으로 사망률과 리스크가 큰 뇌질환과 심장질환에 대해서 또 범위를 잘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암은 우리가 걸릴 수도 있고 안 걸릴 수도 있는 질병이잖아요. 하지만 혈관질환 같은 경우에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피부에 수분도 빠지고 탄력이 없어지잖아요. 우리 몸속의 혈관도 마찬가지로 함께 나이가 들어갑니다. 또 식습관에 의해서 혈관이 점점 약해지고 좁아지게 되면은 혈관이 결국 막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생기는데요. 그 중에서 100% 중에 60%를 차지를 하는 게 바로 뇌졸중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혈관이 막혀서 해결이 안 되는 뇌졸중이 결국 해결이 안 되게 되면은 혈관이 터져버리는 뇌출혈이 발생을 하게 되고 뇌출혈은 전체 100% 중에 9%의 확률로 인해 과거에 비해서는 지금 현저히 그 확률이 좀 줄어들기는 했는데요. 의학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그 혈관이 터지지 않게끔 미리 조치를 취하는 이유가 되겠죠. 그래서 그 60%와 9%
확률 이외에 나머지 30%는 뇌졸중과 뇌출혈을 포함한 그 이외의 기타 뇌질환까지 포함을 할 수 있는 뇌혈관 질환이라는 담보가 있습니다. 그 담보가 제일 범위가 넓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또한 심장 쪽은 10%의 발병률을 갖고 있는 그 심근경색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심근경색이 10%의 확률을 가지고 있다라면 심근경색이 오기 전에 전조 증상인 협심증이라고 있습니다. 그 협심증까지 보장을 해줄 수 있는 범위가 가장 넓은 심장질환은 허혈성 심장질환이라는 담보가 좀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가 보험 가입은 했지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좀 확률상 낮은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 같은 경우가 좀 가입이 되어 있다라고 보신다면은 너무 좁게 설정이 되어 있다고 보시고 우리가 증권을 좀 확인을 하면서 내 증권에 허혈성이라든지 뇌혈관 질환 담보가 있는지 좀 점검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암에 이어서 가장 또 중요한 질병, 요즘 이제 이대 질환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께서 걱정하시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대 질병과 관련해서 보장 범위를 좀 짚어주셨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이대 질환의 그 중요성들을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당연히 암이 더 위험한 질병인 거고 암을 좀 더 많이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왜 혈관 질환이 좀 더 중요한지, 요즘은 더 부각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통계 자료를 통해서 좀 알아볼까요? 네, 그 중요성은 통계 자료로 좀 알아볼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암 같은 경우에는 남자는 3명 중에 1명, 여자는 5명 중에 1명꼴로 발병률이 굉장히 높지만 사망률이 높은 질병 중에 1위였죠. 하지만 암보다 많이 걸리는 질병의 통계에서는 협심증이 1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위는 뇌혈관 질환인 뇌경색이 차지를 하고 있고요. 3위에서는 우리 뇌혈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알츠하이머 치매가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통계적으로 봤을 때 많이 걸릴 수 있는 또 확률이 굉장히 많은 질병에 대해서 보상받을 수 있는 담보가 있어야지 우리가 보험료를 내고 보상받을 수 있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어서 이대 질환도 저희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대 질환은 사실은 이제 어떻게 치료를 하느냐 이것도 좀 궁금해 하시거든요. 일단은 치료법부터 좀 알아볼까요? 네. 뇌혈관 질환으로 가장 많이 하는 수술은 우리 뇌혈관이 부풀어 오르는 뇌동맥류가 이제 대표적으로 굉장히 많은데요. 그 부풀어 오른 혈관이 터지지 않도록 코일을 감아서 부푼 혈관에 꽉 채워주는 코일 색전술이 있고요. 또 그 부푼 혈관을 딱 집어서 피가 쪼르륵 빠지게끔 함으로써 혈관을 터지지 않게끔 해주는 개두 결찰술이 있습니다. 이 치료 비용에 대해서는 적게는 400만 원에서 많게는 2천만 원까지 비용이 들어가게 되고요. 심장질환 같은 경우에는 좁아진 혈관에 스텐트 삽입을 해서 혈관을 넓혀주게 되는 시술을 하시게 되면 600만 원에서 1,200만 원가량 비용이 들어가고요. 또 관상동맥이라는 큰 관이 있어요. 그 관이 막혀서 했을 경우에는 다른 혈관에 이어주는 수술인 관상동맥 우회술 같은 수술이 있습니다. 그거는 조금 더 중대한 수술이기 때문에 2,700만 원에서 비용이 3,200만 원 선으로 좀 수술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혈관 질환에 대해서 미리미리 좀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대비하면 좋은 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나라는 건강보험 제도가 굉장히 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많이 받는 편인데요. 중증 질환자 같은 경우에는 산정특례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중대 질병에 걸렸을 때 입원을 하거나 외래로 진료를 할 때에 치료비의 5%만 내면 되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요. 암 환자의 경우에는 5년의 완치 기간 동안 5%만 내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에 반해 우리 뇌질환과 심장질환에 대해서는 5년이 아닌 최대 30일 동안만 5%를 내는 거를 적용시키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요. 뇌질환과 심장질환 두 개 모두 가벼운 증상이 아닌 경우에는 우리가 재활하는 데 있어서 꽤 시간이 굉장히 좀 많이 걸리는 질환인데도 불구하고 병원비의 부담이 최대 30일이 끝인 것을 좀 생각을 한다면
나를 보살필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일을 못할 때를 대비를 해서 가정 경제를 압박하는 돈으로부터 좀 더 자유로울 수 있는 이대 질환은 꼭 미리미리 좀 잘 챙기셔야 될 것 같다는 통계 자료를 보시고 계십니다.